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첫차를 타는 당신에게, 작가 서주희, 출판사 샘터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샘터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려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듣고 계신 이모, 삼촌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첫차를 타는 당신에게, 이 책은 제가 제목을 보고 고른 책 중에서 마음이 유달리 많이 가는 책입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자면 첫차를 타고 어딘가로 갈 곳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첫이란 단어가 주는 묘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짠함, 그리고 고단함, 그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오르기 전에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차를 타시든지 못 타시든지 아니면 안 타시든지, 요즘 같은 시기에 힘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주저앉아 울고 싶을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현실에 지치고 힘든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면서 저의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랍니다. 첫차를 타는 당신에게, 작가 서주희, 출판사 샘터. 1장,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 2장, 100년을 살더라도 1000년을 계획하라. 3장, 올라갈 것인가, 멀리 갈 것인가. 4장, 희망은 아프다. 5장, 세상에 멋진 일은 없다. 멋진 내가 있을 뿐이다. 6장, 흐르던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멈춘다. 작가의 말,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는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탄하는 요즘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은 사회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해 고개를 떨굽니다. 취업이라는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뒤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 어느덧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기에는 너무 아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나 공감, 따끔한 충고와 독설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최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첫차를 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그러고 싶은 날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무뎌져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책 노란 손수건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면 첫 차를 타는 당신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과의 약속, 변화를 갈망하는 삶의 태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끈기,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와 그런 자신에 대한 신뢰 등 오늘을 열심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듯 인생의 또 다른 단계에 발을 디딘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혀 방황하는 사람들이 책 속 단 하나의 이야기, 단 한 줄의 문장에서라도 힘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담긴 이야기들을 감히 희망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새벽 첫 차를 타고 직장으로 또는 학교로 출발하겠다는 마음가짐처럼 새로운 용기를 가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이 이른 새벽을 열고 있다면 고요한 아침은 당신의 것입니다. 포기는 끝이 아니다. 해바라기, 노란집, 아르레 침실,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반 고흐가 남긴 작품들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구도와 강렬한 색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판매된 그림은 단 한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린 한 점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매겨져 살아생전 그의 비참한 생애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합니다. 고흐가 처음부터 화가로서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고흐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만류했는데도 신학 공부를 위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길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닥달에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려고 떠난 탄광총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고 때문에 종종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목사의 꿈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고흐는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과 정성껏 그린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냉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신 착란으로 괴로운 와중에도 고우는 드로잉과 스케치까지 합해 총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은 물론 현대까지 이어진 미술사에 있어 그가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위인 간디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인 인도에서 자란 그는 제국주의에 맞서면서도 비폭력, 불복종을 원칙으로 한 민족 해방운동을 펼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인권, 평화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인종이나 계층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에 반대하여 고령의 나이까지 옥살이를 거듭했습니다. 인도가 독립한 후 한 나라 안에서 반목을 거듭하는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의 융화를 위해 힘쓰던 간디는 결국 이슬람과의 화합을 반대하는 힌두교 청년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당한 억압에 대한 저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을 것 같지만 사실 간디는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변호사의 길을 택한 이유는 안정된 수입과 좋은 대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유학을 가 공부한 뒤 변호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할 만큼 겁이 많았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의뢰인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소송사건 해결을 위한 남아프리카 방문은 이 소심한 변호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직업 덕분에 1등석 표를 구입했는데도 기차에 타자마자 유색 인종이란 이유로 3등석으로 쫓겨나면서 그는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곳에 사는 인도인과 흑인이 백인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는 상황들을 목격한 뒤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외롭게 공부하며 얻은 자격, 그나마 기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탄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는 소심하기만 했던 그가 용기 있게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정신이란 뜻의 마하트마로 칭하는 것처럼 간디는 조국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단 하나의 꿈을 위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진리처럼 신봉하며 이를 악물곤 합니다. 그러는 동안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건너뜁니다. 내가 이 일에 잘 맞는가?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원하는가를 간과하고 맙니다. 고우는 신앙을 전하는 일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훨씬 더 커다란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저 돈과 명예, 그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일인 것은 아닙니다. 이루고자 했던 꿈이 사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한 목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뛰라고 강요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포기라는 말에 너무 겁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지도도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우가 목사의 꿈을 놓지 않고 간디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에 대한 위대한 작품들과 위대한 정신을 남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꿈이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 정말 원하는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포기가 곧 끝은 아니니까요. 포기는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첫 차를 타는 당신에게 서주희 작가, 샘터 출판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포기란 새로운 시작이라네요.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